안녕하십니까, 일요 스튜디오입니다. 저는 우리 펀트 염이 최다 출연자예요. 거의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요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 쓰는 스케줄이 맞아가지고 원래 계속 자료를 나오네요. 많이 쓰고 거의 우리 하우스에서 가장 그래도 시장에 관련된 데이터들 정리하시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계속 해주면 네. 되고 그 게임 채널까지 하셔가지고 네. 재밌대요 이번 거는. 아 보셨어요? 혼자 할 땐 재미없었는데 우리나라 가자니까 재밌던데. 우리나라 과장님 빨로. 다음 게임도 녹화한 거예요? 그러면? 튜토리얼로 조금 하기는 했는데요. 본격적으로는 다시 녹화하셔야 해야 되는데 이게 다들 바쁘셔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저희 PD 분들이. PB들이 바쁜 거야? 네. 그렇지. 바쁘면 할 수 없어. 그 영상에서는 이게 잘렸는데 그때 제가 방송에서 오늘 김태리 씨 생일인데 이걸 찍고 있네요 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4월 24일이에요. 거의 한 달 만에 올라왔으니까 이게 진짜 손이 많이 간 거죠.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 근데 이게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바로 올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뭐 그림도 같이 올려야 그렇게 하면 올릴 수가 없어요. 업로드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건 그거고 방금 제가 점심시간에도 모 운용사분이랑 점심을 먹었는데 저번 주에 이제 딱 그건 것 같아요. 이거 카카오나 이런 거를 줄였다가 줄이는 순간 다시 채울 수가 없는데 줄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성과가 좋으신 분이니까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편하게 사이니까 밥 먹고 또 하나는 전주에 3전이 한시랑 갑자기 탁 치고 나오니까 힙겁트했다는 거야 다들. 깜짝 놀랐었는데 화이 터지는 바람에 이랬는데 이제는 한번 놀래가지고 IT 지금 그렇다고 IT가 지금 올라가기는 만만치는 않을 거다. 근데 그 얘기 좀뭐 센터님이 막 이렇게 보시면서 나도 화이 이슈 때문에 좀 고민이다 지금. 그러다 보면 그렇게 그냥 반대로 가면 예를 들어서 종목 장세가 좀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IT도 예전처럼 뭐 예전 같으면 뭐 이런 화이 이슈 나오면 화이스는 막 박살 났었잖아. 왜 그렇게 박살은 안 나더라고 버티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데 오늘 요즘 외국인 기다리네요. 외국인들이 잘 안 돌아오니까 지금. 네 맞아요. 파는 거는 확실히 좀 둔화되긴 했는데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자료를 쓴 거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파트가 두 가지로 있는데 초반부에는 생각보다 좀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생각보다 좀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고요. 두 번째 뒷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그러면 어떻게 액션 플랜을 가져가야 될 거냐 이거에 관련된 건데 올라간 주가의 부담이나 레벨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외국인 돌아올 가능성도 보고 그러면 결국에는 IT 대형주들을 지금 보는 게 가장 나은 선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갖고 있다 지쳐져가지고 다들 분위기가 다들 지치셨나요?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어차피 가져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액티브 매니저라면. 시장 비중보다 낮은 사람들은 보고 온 거야 지금 낮에는 봤는데 이제 자기들 따위는 자기가 원하는 시장이었는데 네. 그 남은 거 자기가 봐도 주변에 올라가는데 그거만 못 갔으니까 그렇죠. 뭐 그게 안전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과연 언제 돌아오겠는가 이런 고민인데 들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시장의 이 변동성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고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되게 악재에는 좀 둔감해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떤 거냐면은 제가 금요일 날 방송 나와서 중국 이거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장 변동성이 미국 시장에서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이너스로 출발했는데 장 후반부에서는 플러스로 끝났어요. 거기다가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일이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라서 이렇게 쉬는 날이거든요. 보통 쉬는 날 하루 있으면은 좀 변동성 커지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 후반에 이렇게 시장이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느냐? 미국 질병관리연구소 거기에서 소장님이 모더나의 그 백신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코멘트를 하면서 이게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이게 사실 다 알고 있었던 이슈잖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보다 좀 세게 나와가지고 장 초반에 밀린 거고 그런데도 이렇게 장 후반에 플러스가 돼서 끝났다는 거는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악재에는 좀 둔감하게 호재에는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라고 사실 보고 있고요. 그날가 놀랬던 건 그거죠. 저희인데 홍콩이요? 우리 아침에 얘기했죠. 기자회견 하는 동안에 갑자기 네. 빨리 끝났고 그게 네.
홍콩이 확 무너지니까 그쵸. 뭔 일 난 줄 알았지. 그러니까 약간 홍콩 이슈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우리 저희 최진영 용이나 노고밴드 한번 들어보시면 네. 리커창이 바로 반응 나온 게 주말에 결국은 우리도 1차 무역 합의 성실히 하겠다. 여러 가지 말을 내포한 거예요. 실제로 농산물이 30% 줄었더라고. 오히려 네. 수입이. 무역 합의 해놓고서 뭐 더블로 늘린다고 그랬다가 30%를 줄였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 자식들 한번 당해봐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 선거 앞두고 있는데 에너지 미국산 유가 수입 안 했지. 그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이것도 해프닝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했던 말이니까 얼마나 웃겼냐면 다들 아침에 나올 때 결심하고 나온다는 거야. 이거 애청자인데 이 매니저가 나보러 보내면 오늘은 좀 줄여야지. 뭘요? 주식을 좀 많이 오른 걸 줄여야지 하고 나온대. 그래서 하고 있다가 10시쯤 되면은 참기 잘했다 하고서 넘어간다는 거야. 시장 이기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그쵸. 무슨 오늘도 말이냐면 좀 초반에 좀 밀리는 것 같다가 계속 오후 들어서 올라왔죠. 그리고 일찍 1850에 나갔다는 사람들은 전사한 거고 지금 1950에서 빨리 나간 사람들도 좀 약간 준전사 분위기고 그래서 주식은 그 사람들이 계속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물건을 못 맞아요. 내놓겠다는 생각들이 강해서 이게 지금 뭐 개인을 떠나서 굉장히 견고하구나를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리고 미국도 가만 보면 그런 흐름이 글로벌한 현상인 것 같고 결국은 돈이 풀려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뭐 얘기들 하고 있지만은 이게 실제로도 탐방들 갔다 오면 또 생각이 바뀌거든.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도 탐방 갔다 와서 중소형주 됐지만 의외로 갔다 오면 또 괜찮지. 괜찮다고들 하세요? 나는 뭐 이 정도냐? 뭐 이런 거 느낌들 받고 있으니까. 이게 눈높이가 낮아지고 약간 기대감이 떨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확실히 생각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2분기를 1분기도 뭐 안 좋았다고 언론에서 엄청 떠들지만은 2분기까지 엄청 낮춰놨기 때문에 오늘 아까 영기성 내 PD 자료에 도와줬던 건데 지난주 나온 자료죠. 그렇지. 네.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많이 멈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악재에 대해서 되게 둔감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좀 정책과 유동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겁을 안 먹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좀 위험한 말이지만 이번에 그것도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태원 말기에 딱 터지면 엄청 번질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적응한 거지 이제 막 이렇게 마스크 실제로도 생각보다 통제가 됐죠. 그 대구 이렇게 확 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당연히 다음 건데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약간씩 재개되는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TSA라고 하는데 미국 교통안전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권 이렇게 그 입국할 때 내잖아요. 그거 검사하는 데가 이 TSA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3월 달부터 그 블룸버그의 데이터를 제공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하루에 여행자 수들이가 몇 명이 통과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통계를 낸 건데 4월 초가 최악이었는데 이때 거의 뭐 하루에 통과자 수가 뭐 2만 명? 뭐 5만 명? 이렇게까지 떨어졌었어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뭐 95% 이상 거의 뭐 2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던 거였거든요. 50분의 1이죠. 뭐 3% 뭐 이 정도였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떨어졌었던 수준이 최근에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일일 여행자 수라는 건 이게 데일리마다 뭐 토요일, 월요일 이렇게 다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평균으로 보는데 5월 17일까지는 4주 연속 이 일일 여행자 수, 일평균 일일 여행자 수가 그 주간 기준으로요.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행자 수가 이 항공주들이 이렇게 가장 큰 타격을 받았었던 게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안 가고 여행자 수가 줄었었던 거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좀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에다가 그 가장 최근 데이터는 5월 21일까지 확인했었는데 5월 21일에는 30만 명 이상으로 여행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 앞두고 사람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날 3월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 넘어간다는 거는 생각보다 이쪽에서도 좀 도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의 심리가
최악의 국면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공주는 미국 업종별 수익률 보면은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최악이고 제일 회복 못한 업종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바닥 통과한 거는 이제 눈에 하나씩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최악은 지났다는 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좀 한국에 대한 액션 플랜 말씀드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형주, IT주 이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3월 19일이 그 코스피 바닥이었거든요. 여기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주가 지수가 한 35%, 37% 그 정도 올라왔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특징적인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IT 업종이 시가총액 비중이 제일 높은데 IT 업종이 제일 덜 올랐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이 안 샀어요. 외국인 도움 없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IT와 외국인의 도움이 크지 않았는데 코스피가 35%, 37%. 신기한 거지, 이거 진짜. 네, 되게 신기한 건데 사실 알고 보면 이거는 두 개는 굉장히 연관돼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요, 그 여기 자료 있으시면은 6페이지에 있는 그림 10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 그 거래 대금에서, 이건 한 최근 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전체 거래 대금에서 외국인, 개인, 기관의 거래 대금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이 뭐냐 두 가지를 뽑으라면은 금융과 IT입니다. 제일 그 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적은 업종은 헬스케어와 산업재입니다.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1등이 헬스케어, 2등이 산업재고요. 가장 많이 못 오른 게 IT고 금융업종 역시 좀 하위권에 지금 위치하고 있거든요. 수익률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외국인들의 도움이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IT 업종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외국인들이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여기서는 IT 대형주에 대해서 좀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것까지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했던 거는 쟤를 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실 텐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외국인이 돌아온다는, 다른 말로 하면 원화가 좀 강해진다는 네, 의미인데, 맞습니다. 원화가 더 약해졌잖아 지금. 뭐 그렇죠. 1240원 정도까지 갔는데 지금 선물안 보면은 6월 말 7페이지 그림 있죠. 네네, 7페이지에 있는 그림 12번인데 지금 선물한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보다는 미칩니다. 많이 미치는 아니고 한 1235원 정도 6월 말? 일단은 워낙 강세로 가는 거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그 기관들별로 이렇게 그 설문조사 해가지고 컨센서스 합친 게 있어요. 그걸로만 봐도 6월 말, 9월 말, 12월 말 원달러 환율은 지금보다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의 컨센서스도 그렇고요,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선물한 가격도 그렇고 지금보다는 원화가 강하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달러가 워낙 강해지는 분위기니까, 네. 아침에 모닝 듀티 때 현장에 있었잖아. 내가 이제 계속 이건이랑 지적했던 부분이, 최근에 유럽 쪽이 너무 안 좋고 중국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해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원화가 약해진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거죠. 달러가 강해졌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죠. 첫 번째는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았던 건 맞는데, 여기서 좋아진 속도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스러워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유럽이 더 나빠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럴까? 근데 걱정이, 그래서 아마 유럽이 최근에 국경 간 그 이동을 풀고 관광을 허용해 주는 게 급해서, 허용해 주면 좀 나아지겠지. 유럽은 네. 관광 갖고 먹고 사는 나라니까. 유럽 가겠어 당신? 네? 무서워서 가겠어 유럽 무서워서? 안 가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영내 관광인가? 그렇죠. 영내 관광이랑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가려나? 농담으로 동양인들은 좀 꺼려할 것 같긴 하네요. 일본 여행이 뭐더라? 그 항공표가 4만 원짜리가 있다고 하더라고. 지금 다니는 비행기가 있긴 하나요? 부산에 뭐 매달 6월 건가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 그걸 가면 갔다 와서 10일간 격리된대.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는 순간 와면 격리되는 거에 갈 수가 없다. 싫어야 누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 휴가 가려면 3주 휴가 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여행이라는 게 참 아직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환차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까지는 뭐
팔지는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최근 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매도 강도가 완화되기는 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세게 팔다가 지금 한 3월 이후에 세게 팔다가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는 한 번씩 이렇게 사잖아요.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는 매도 강도는 약해졌고요. 과거에 지난주에 나왔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매도 한지 한 2달 시작한 지 금지한 지 2달 정도 지나면은 외국인들이 좀 조금씩 사더라고요. 지금은 사고 있진 않죠. 그냥 매도 강도가 완화됐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에서는 외국인들 더 이상 세게 팔지는 않을 것 같고 가격 측면에서도 좀 부담 덜 하고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좀 IT 대응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사실 어마어마한 상황이 카카오와 네이버 이 두 개 대형주가 움직여버리니까 네. 시장이 상당히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중인데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오늘 마켓 데이터 몇 가지 보려는데 그 페이지 보시면 미국 MSCI로 수익률 보면 북미가 좋고 남미가 최악인 건 알겠는데 의외로 하여튼 이머징 아시아가 나쁘지 않았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한 달로만 보면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어요. 남미랑 이머징 유럽 이런 데가 정말 최악인 것 같고 네, 맞아요. 그쪽이 약한 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유럽이 안 좋으면은 이머징 유럽은 더 안 좋고요. 네. 뭐 상품 가격 약세가 계속 있다 보니까 남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안 좋았죠. 그리고 한 달만 넣고 보면 긱스 기준인 것 같은데 네. 커뮤니케이션이 1등이었어요. 네. 그게 저것 때문이지 카카오 다음 때문에. 그렇죠. 한국은 카카오랑 네이버 때문에. 네, 맞습니다. 살짝이 그쪽으로 분리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최근 보면 이거 뒤에 보면 이제 운영사별로 지분 감소된 종목이라는 거 보여주는데 네. 굉장히 IT 중소형주도 좋았더라고. 네. 지분 올리는 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기간까지는 제가 못하고요. 10대 운용사, 그 NIM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대 운용사는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비중 줄어든 종목보다는 비중 늘어난 종목들이 확실히 많았어요. 그래서 주변 거는 비중을 늘리는데 3점만 비중을 줄일 수는 없다는 게 이제 좀 그 정도 컨설은 생긴 것 같은데 네. 좀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결국 화해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IT 중소형주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삼성전자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근데 되는 이제 것 같아요. 이거지 우리가 화해가 한번 저렇게 돼버리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미국과 전면전 가면 화해가 셧다운 되는 건데 그렇잖아. 화웨이가 미국 기술도 많이 갖다 쓸 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전체적인 IT 사이클이 굉장히 꼬이지 않겠는가. 재고가 잔뜩 쌓여서 결국은 그 고정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이 우려들을 진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뭐 이게 뭐 좀 상황이 좀 아쉽게 됐는데 그래도 제 내린 결론은 그래서 중소형주 IT를 하자는 입장이거든. 그것도 참 모순적인 거야 진짜. 그렇죠. 근데 이거는 확실히 좋아지니까 지금 최근에 화웨이 같은 데도 보니까 급하게 물량들 땡기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재고 쌓아놔야 되니까. 재고 쌓기들 다 들어갔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은 IT 중소형주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라인 투자들도 엄청 늘리니까 장비계에서도 그 들어가는 것들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돌아올 거 외국인 하나인데 환율을 보고 있으면 그게 제 포인트네. 1240원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1240이면요. 그래요. 1240원에서 외국인들이 팔기보다는 살 확률이 높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것도 그렇고 가장 많이 팔았었던 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계 자금이었거든요. 이 정도 달러, 이 정도 원달러 환율이면은 더 이상 팔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오늘 힘들지? 월요병인 것 같아. 오라서? 그것도 아니라 점심 먹을 때도 너무 떠들었어 지금.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